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외교 마찰이 중국은 중앙과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경제 강국이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강대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역사의 문제를 전체 자기네 중심의 역사를 모두 만들려는 사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첫 번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문제, 소공책공 문제, 유민 문제, 고구려가 독자적인 정권이 아니라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 정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만약에 이 논리대로 얘기하면 중국의 역사는 전혀 진짜 왕조별로 개성성이 전혀 없는 나라가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동북 공정의 구체적 계획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사학자의 양식에 비추어서 조금 더 과장되거나 왜곡된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밝혀둡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동북 공정의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씩 들어서 얘기를 펴나가겠습니다. 제일 첫째는 주몽의 성이 곧이다. 여러분, 주몽의 성이 곧이라는 것 또는 고구려 왕실이 전부 곧이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도 곧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고구려 후예다 또 이렇게 일단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튼 주몽이 곧이라는 것을 표방을 했어요. 성을. 고대에는 성이 없어요. 대개 성을 갖는 사람은 아주 특수한 신분들, 이를테면은 지배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백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을 가진 사람이 100명쯤밖에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백성이. 오늘날은 이게 전 국민이라는 뜻으로 통용이 되죠. 또 민중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지고. 아무튼 그래, 주몽의 성이 곧이니까 이건 중국의 고대에 고양신이 하는 전설의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중국 역사를 배우면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태고에 이렇게 나오면서 천왕씨, 지왕씨, 임왕씨, 또는 뭐 복희씨, 신롱씨, 황제씨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이게 전부 전설의 인물이에요. 최초로 농사를 짓게 해줬다는 사람이 신농씨, 또는 이제 황제씨는 뭐 반절은 사람이고 반절은 짐승. 이건 인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점에서는 선사시대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근대 사학에서는 이걸 전부 부정을 했던 겁니다. 요순까지도 다 부정했어요. 유교에서 가장 이상으로 삼는 것은 요순 정치입니다. 요순 시대에는 말이죠, 길가에 그때 돈이 없었지만은 길가에 돈이 흘러도 줍지도 않고 도둑도 없고 이렇게 아주 잘 인류가 서로 오손도손 잘 살았다. 이런 시대를 말해요. 이것은 유교에서 만들어낸 이상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요순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의 근대사학에서는 이 요순도 다 부정합니다. 딱 어디부터 있냐면 은나라가 바로 이 중국에 있어서 이 청동기 시대의 시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자도 이때부터 갑골 문자, 즉 말하자면 한자가 생기기 이전에 초기 단계의 문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해석한 끝에 은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이전의 나라들은 거의 인정을 안 합니다. 사실 그래요. 오늘날 우리나라 쪽에도 단군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또는 단군이 대제국을 건설했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 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논쟁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5,000년 전이라면 석기시대입니다.
석기시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돌멩이로 짐승도 잡고 모든 도구를 돌멩이로 썼다.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돌멩이로 싸우는 시대에 그 짐승 잡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그 대제국을 건설합니까? 대제국을 건설하면 상대를 거꾸로 틀리고 짓밟고 빼앗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지 않고는 인류 역사는 그런 지배 권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하지만은 그런데 까마득한 적어도 또 주몽이 태어난 시기와 이 전설상의 인물은 적어도 2000년 내지 2500년 전 얘기예요. 이게. 이런 인물을 갖다가 이런 성씨를 주몽이 고씨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건 중국 계통이고 중국의 혈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현재의 고씨도 정말 고구려 고씨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하는데 이게 이때 당시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사리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혀 안 맞는 소리예요. 오히려 이렇게 역사를 가르치면은 역사를 오히려 거꾸로 그냥 허황한 얘기로 엮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두 번째 것은 첫째 것보다 조금 낫지만은 이것도 미리부터 얘기하면 황당한 얘기입니다. 자, 고구려가 중국의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거예요. 이 조공이란 이 조자는 아침이란 뜻이 아니라 가서 뵙는다 이 뜻입니다. 가서 절을 드리면서 배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웠고는 자기의 공이란 건 물건을 바친다는 뜻이거든. 이것이 이제 중국은 큰 나라고 힘이 있는 나라니까 그 중앙의 천자 자기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의 아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하늘의 아들? 중국은 중화주의가 옛날부터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자기는 천자고 주변의 국가들은 제 밑에 전부 꼬봉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를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래야 자기가 중화 이럴 때는 자기네가 천하의 중심이고 주변 국가들은 변방 나라들이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천하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중심은 없어요. 지구는 둥글둥글 해가지고 여기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중국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조공이라는 건 뭔가 아까 말한 대로 물건을 갖다 바치면서 이제 잘 시킨 대로 따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에서요 큰 나라니까 그 진시황 이후에 통일한 뒤에 군대가 뭐 하도 인구가 많으니까 뭐 몇십만 원 같은 간단해요. 100만. 고구려를 쳐도 보통 100만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과장도 많아요. 상대를 칠 때는 일부러 과장을 해야 겁을 집어먹거든. 그런데 이 조공을 고구려에서 했다. 사실은 주변 국가에서요 고구려가 거의 조공을 중국에 안 했습니다. 다만 북쪽에 있는 위가 있는데 북이라고 하는데 이 북위의 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바로 이 서로 우호 관계를 상당한 기간 맺은 적이 있었어요. 이럴 때 고구려는 독자적으로 황제라 표방했고 그게 황제를 표방하면 천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독자적인 연호를 썼어요. 옛날 연호라는 것은 자기가 왕이 몇 년 가만 거기다가 특수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적당한 이름을 붙여서 그 왕이 즉위한 뒤부터 몇 년 그게 독자적인 연호를 쓰는 겁니다. 자기 독자 연호를 썼다는 것은 그건 완전한 독립국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고구려 그렇게 했어요. 했다가 너무 맨날 싸우기만 해도 이상하잖아요. 때로는 타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팔리거나 그럴 때는 타협도 하는 거예요. 타협할 때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조공을 알고 보면은 문화교류, 상품교류 그러니까 조공 무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중국이 문화적으로 우수하니까 거기다가 자기의 특산물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특산물을 갖다 주는데 저 남쪽 지방에는 코끼리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일본 쪽 같은 데는 진주를 갖다 주고 이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에는 우리가 천간 지지를 할 때 지지에 자축인묘 진사 요새 누구띠 하잖아요. 이게 원래 다 중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 코끼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가서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끼리 상자가, 장기들 때는 코끼리가 나와요. 군대에 써먹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물물 교환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의 주변 국가에서는 거의가 이것이 꼭 뭐 가서 마음은 속으로는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 황제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일본에도 오키나와가 일본이 요새 일본어로 됐지만 옛날 독립국이었어요. 오키나와에도 섬나라가 조그마한 나라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큰 곳에 가서 그쪽에 문화상품도 들여오고 특산물도 들여오고 하기 위해서 계속 조공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 다 조공을 보냈는데 만약에 고구려가 조공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속국이라 한다면 일본, 오키나와, 태국, 베트남 전부 다 중국 나라 땅입니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조선도 물론 말할 때 중국 땅이에요. 조선이 건국한 뒤에 평화를 위해서 그랬던 또 아까 말한 그 중국의 어떤 좋은 물건을 들여오기 위해서였던 그 조공을 계속했어요. 이건 하나의 관례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조선 500년도 전부 그러면 중국 나라였게 이런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고구려가 자기 나라였다, 지방 정권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뭐냐? 쉽게 말해서 고구려가 멸망을 당했을 적에 그 유민들이 중국으로 끌려갔어요. 먼저 시간에 말한 고선지 장군도 그런 유민의 후손이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남쪽으로 얼마나 내려왔냐? 신라로도 많이 내려왔어요. 안성이라든지 우리 역사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삼국사기라 이런 데 나타나요. 신라로 많이 넘어왔어요. 신라로 넘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실제로 고대부터 이 북쪽에서 몽골에서 점점 자꾸 만주로 내려 만주가 얼마나 추운 곳이에요. 그 옛날에는 개간이 안 돼가지고 거기가 뻘지대였거나 또 풀밭지대였거나 늪지대 이런 곳이에요. 되게 인력이 미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신라로 남쪽으로 계속 넘어온 거예요. 고구려의 유민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많이 왔다고 해도 현지에 머물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 못 살 때도 아닌데. 그러니까 현지 머물러 살았어요. 고구려 인구가 약 7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0만 명이 한 100만 넘게 또는 여기 쪽도 100만 넘게 그러면 이 150만 넘어갔다 하면 그러면 한 400만 정도는 여전히 자기 땅에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인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런 걸 가지고 이것이 고구려 유민들이 대개 고구려로 참 끌려가고 이랬다. 이렇게. 그러면 이 유민들이 나중에 뭘 했습니까? 발해라는 대조영이 일어나가지고 발해를 세웠던 거예요. 거기 사람도 없으면 그럼 뭐하러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세울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유민들이 전부 중국으로 끌려가거나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혈연적 계통이 끊어졌다. 왜?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고 하니 지금 말한 발해가 고구려가 없어진 뒤에 발해가 이제 새로운 힘을 잡았어요. 이를테면은 대조영이 물론 그 아버지도 있고 했지만은 대종이라는 사람이 그 북경 근방의 국경지대에 살았었어요. 이 사람들도 아마 이민을 갔거나 끌려간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힘을 잡아가지고 점점 세력을 키워가지고 바로 중국의 한족이 아닌 그 말갈족이라든지 또는 고구려의 유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발해라고 안 했지만은 진국이라도 하겠어요. 진국이라는 말은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동이족이라는 나라와 이 같은 말입니다. 이거였죠. 나중에 이제 발해만 있는 그 발해만 여기가 이제 발해 때문에 만의 이름이 만들어졌는지 발해란 만이 있어서 또 이제 발해라는 국명이 생겼는지 그건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발해군왕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발해군 그 지명으로 아무튼 발해가 대조영에 건국했을 때 고구려를 표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 공정의 하나는 고구려만이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 중심은 고구려에다 전부 두고 그 이전에 가령 위만조선이라든지 그런 조선들도 쉽게 말해서 요동 일대에 일어난 그런 그 고대 국가들도 그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고 또 그 뒤에 일어난 발해마저도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묻어가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고구려 하니까 발해는 왜 말 안 하지? 그냥 발해는 저절로 뛰어가기 때문에 말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발해가 바로 고구려를 잇는다는 그렇게 표방을 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혈연으로 이어진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까? 그건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한나라,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가 일어났는데 그 한나라가 전한과 후한, 그 다음에 삼국지에 나타난 촉한, 유비가 세운 촉한, 이 세 개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국지 쓴 사람이 헷갈리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좀 고민스럽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막한 황실을 받든다 그랬잖아요. 촉한 보면 유비 보면은 그게 뭐 대단하다고 왕조나 빨리빨리 가르치우는 게 좋은 것입니다. 자꾸 그대로면 썩어요. 그것도 딴 사람도 해먹어야지. 왜 지들끼리만 자꾸 해먹어. 그래서 요새 민주주의가 좋아요. 나서 사람은 대통령이 되게 틀렸지만 자꾸 번갈아 가면서 해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왕건이가 바로 궁예를 쫓아내고 됐지만은 사실은 궁예가 이 고구려를 표방한 것이에요. 그 사람은 신라 왕실의 출신이에요. 왕실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신라를 인정치 않았어요. 그리고 고구려를 땅을 찾겠다. 처음에는 후고구려를 했다가 또 철원에다가 도읍을 했잖아요. 이게 북쪽 지방이에요. 고구려 땅이었어요. 그게. 이런 것을 고구려 유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감정을 유발하려는 그런 의도도 좀 깔려 있어요. 정치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복선이 개재되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 왕건이는 또 그러면 궁예를 쫓아내고 자기가 고려를 세웠으면서 바로 이 한 가지 왕건의 그 뜻을 저버하지 않는 것은 바로 고려란 나라 이름입니다. 그대로 받들었어요. 신라를 인정 안 했어요. 신라를 자기의 조상의 나라라 이걸 인정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어디까지인지 고구려다. 그 다음에 발해다. 그래서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이고 발해의 그 선조들을 제사 지내게 만들고 또 평양을 신라는요. 여는 오고는 뭐 신라를 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은 신라는 대동강하고 원산만 이상은 안 갈라 그래요. 남쪽에만 살아가지고 그쪽 가면 저 호랑이 나올까 겁이 났는지 올라가기 싫어요. 근데 경주 일대에서만 한강 이남만 중심으로 살자. 그래서 이제 오래 나라를 또 유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문화를 또 뭐 꽃피울 수도 있고. 그러나 하여튼 왕건은 이 신라를 인정치 않았어요. 다만 어떻게 혼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적당하게 무마하는 수준에서. 그 다음에 평양에다가는 왕건이가 서경이라고 해요. 서경. 제2의 도시다 그거는 요새 말로 하면은. 그래서 서경에다가 그 동명성왕 능도 만들어서 그냥 그거 받들고 거기도 뭐 사람들도 많이 살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배려를 많이 했어요. 이것이 바로 고구려에 대한 대우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고구려를 개선했다는 뜻을 거기다가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러면 왕건이가 성이 왕씨다 그 말이에요. 사실 성이 왕씨도 아니에요. 왜 그냥 그 아버지는 용씨였어요. 그러니까 왕씨가 더 좋게 보이니까 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뭐 성 하나 바꾸면 성 가르려고 하면 막 죽을 똥 살 똥 못하고 싸우고 달라들지만은 옛날엔 그 성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요즘 앞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가가 좀 지겨워가지고 어디 좀 멋진 성을 내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나쳐. 그런데 그냥 자기는 왕이라는 것인데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고씨가 고씨였는데 고씨가 아니다 그거예요. 왕씨다 그거예요.
이건 억지예요, 이거. 전부 이게 억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 서궁이라는 사람이 송나라 사람인데 이 배 타고 이렇게 남쪽으로 해가지고 개성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려 도경을 그 힘을 곁들여서 자기 나라 황제에게 갖다 바쳤어요. 이 유명한 고려 도경이죠. 거기에 바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바로 고려는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다. 그러하기 때문에 평양을 중시하고 평양을 제2의 도읍지로 삼았다. 이런 얘기 엄연히 자기들이 쓴 기록에 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왕씨의 고려를 끊어진 것이 아니라 개성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삼국시대에서 그 다음에 신라 또는 요즘에 우리가 새로 주장한 저는 내 책에서는 남쪽은 남국 신라, 북쪽은 북국 발해가 있었다. 이 남국 시대였다. 이건 다른 사람 주장한 것을 저도 그걸 받아들여서 이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위 개성이라는 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국가의 정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를 이은 것은 대한제국이고 대한제국을 이은 것이 또 대한민국만이 아닌가. 또 저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가요? 이름이? 뭐 헷갈리네. 아무튼 이런 시대에 남북 분단의 시대가 또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계통을 이어오는 것이지 꼭 성을 가지고 혈연을 가지고 그 계통을 잇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걸 뻔히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5째, 수당과의 전쟁이 있었던 것은 바로 순나라 당나라가 천자의 나라로서 지방 정권을 토벌한 것이다. 토벌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고구려가 안 들으니까 이걸 한번 혼을 내줘가지고 이제 말을 듣게 만들려고 전쟁을 벌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황당한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지도를 표시했잖아요. 이게 만리장성 여기 있고 요화가 이렇게 흘러요. 그 다음에 산동무한도가 이렇게 있고 하여튼 발해만이 요화 여기까지 안 하고 하여튼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 요화 일대에서 여기서 고구려에서 지금 중국에 가면요 요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양이 요동입니다. 지난번 먼저 시간에도 제가 고구려 유물을 막 팽개쳤다고. 요동에 가면요 지금 요양이 상당한 도시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요동에 성 하나도 없어요. 다 팽개쳤어요. 그리고 돌문 하나만 조그마한 것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 놓고는 이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그런데 이 요동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이것을 이 요화 일대를 계속 차지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요서지방이라 이게 북경 이 근방까지 이렇게 차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많은 성들이 먼저 시간 얘기한 대로 있었고 여기에 바로 또 온달 장군이 열렬하게 싸웠어요. 북한에 나온 온달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일대에서 싸운 얘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치고 끝에다가 남쪽에는 온달 장군에 대한 전설이 많다더라 이걸로 끝내버렸어요. 자기들 이쪽에 촬영할 수도 없고 뭐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여기서부터 만리장성이 산에 관해서 딱 끝나요. 인공위성에 보면 거기서 딱 끝납니다. 여기부터 이제 아까 말한 요동지대를 넘어가가지고 고구려에서 천리장성을 싸운 겁니다. 이게 고려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천리장성이 이제 동해안까지 가깝게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방 정권의 하나가 중국과 맞서기여서 그것도 오랜 동안 7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과의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던 것이고 아까 말한 때로는 조공관계도 이루어져 가지고 평화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수나라 당나라만큼은 통일을 했는데 진나라가 진시황이 통일했지만 이제 수나라 당나라도 그걸 개성했어요. 했는데 주변 국가를 다 중국 관내를 통일해놓고 이제 욕심이 자꾸 더 나니까 찝찝거리는 거예요. 이것도 말 안 들으면 안 듣는 놈들마다 내가 누군데 내 말 안 들어? 이 새끼 안 들으면 밟어. 그래 군대를 100만 명씩 막 동원한 거예요.
그래 동원해가지고 아까 요 일대로 들어왔지만 번번이 실패한 것이죠. 번번이 가로막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꼭 산동반도에서 고구려를 침입하려면은 산동반도 여기에 가면은 봉내라는 데가 있고 그래. 내주라는 데 있고 여기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또 해군으로 이렇게 와래 평양까지 올라고 노래와요. 다 깨졌잖아요. 수나라 당나라가 똑같아요. 다 깨졌어요. 도망갈 때는 얼마나 처참하게 도망갔냐면 늪지대로 도망간다가 발이 빠지고 말이 빠지고 하니까 황제도 내려가지고 당태종이 내려가지고 전부 자기가 그 일을 감독해가면서 이렇게 겨우 도망갔어요. 그래서 수나라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고구려 정벌하다가 망했고 당나라도 당태종이 하다 안 되니까 죽으면서 자기 아들 고종한테 뭐라 했느냐면 고구려는 진짜 지겹다 지겨워. 아니 그렇죠. 그만 내버려둬라. 지들끼리 살게. 이랬던 거예요. 아무튼 이랬던 거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할 때 희한한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장군 총인 이런 거 집안현 일대의 것은 다 등재를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가 딱 빠졌어요. 바로 요동 일대에 많은 성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대감산성에도 가봤다고. 근데 이것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고구려 자기 역사를 하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세계에다 자랑한 거 지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일어나면 관광객 오면 이제 그때 선전을 어마어마하게 될 거예요. 이제 고구려가 다 우리 지방 정권인데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할 거라고 분명히. 지금 막 저 소개 책자에도 바꾸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 일대 요동 일대의 그 많은 정말 거대한 성들은 등재를 안 시켰느냐. 이걸 시키면은 수나라 당나라와 싸웠던 그런 전쟁 사실에 다 부각이 되는 거예요. 탈로가 아니자. 이건 참 제가 이 공개 석상에서 참 말하기 안 됐지만 참 그 사람들 의무한 데가 많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 얼마나 의무한지 아세요? 이자놀이 잘하고 장사 잘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내가요 나도 직접 겪어봤어요. 나도 외상 먹기를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중국집 가서 맨날 외상으로 긋고 오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이 팔아줬으면은 좀 서비스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막판에 가서 좀 돈을 좀 조금 떼먹었다 해서 그걸 좀 안 받아줘도 괜찮잖아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받아. 그래서 선물은 안 줘. 제가 겪은 경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이것을 등재하지 않았다. 수왕의 전쟁을 자기네 지방정권을 토벌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은 내용 보면 그런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지방정권이냐. 그것도 1년이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을 두고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 이 논리도 억지다. 이 이외에 작은 논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그냥 일단 동북공정의 이 기본 내용 추진하고 있는 성격이 이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우리가 동북공정의 실상 역사적인 진실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에게든지 오늘날 중학생 앞에서도 이런 설명을 해주면 그렇다는 걸 동의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억지 논리를 펴는가? 그 저의가 있지 않느냐? 저의가 있잖아요. 분명히 무슨 이익이 있거나 이래야지 거짓말을 할 때도요.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한번 과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또는 물질적인 이익을 얻겠다든지 뭔가 따라야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아무 의미 없이는 안 합니다. 이들이 분명하게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뭘까? 궁금하죠, 여러분도? 네. 제일 먼저는 통일이에요. 만약에 통일을 했다. 대한민국이 통일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대한민국 아니라도 좋아요. 가령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부시가 언제 또 북한을 또 공격할지도 몰라요. 그럼 뭐 북한 당하고 뭐 꺼지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북한을 욕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 다음에는 북한 내부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 남쪽에도 그런 일이 구테타도 있고 여러 차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대비하는 것이 뭐냐? 이게 하여튼 딱 올라가거나 통일을 하면은 중국에서 뭐라 합니까? 이 고구려 땅이 우리 역사인데 니들이 왜 고구려 땅 대동강 넘어서 들어오느냐? 대동강 넘어오지 마! 이거 우기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러니까 대동강을 넘어오지 말라고 막 우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이 고구려사 왜곡에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그러면 통일이 된 뒤에 아무러면 북한에 있던 많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간도 일대로 갈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또 자연스럽잖아요.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갈 거예요. 이게 간다 그 말이에요. 가면은 조선족 숫자가 점점 더 불어날 거 아니냐. 불어나요 실제. 불어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통일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했습니까? 소련이 해체하고 난 뒤에 러시아와 여러 다른 나라들이 지금 분리 독립을 하고 있었죠. 거기에는 국가도 문제지만 민족 분쟁이 그렇게 세요 지금도.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북유럽도 체코슬로바키아를 비롯해서 우리 옛날에는 체코슬로바키아라고 그랬잖아. 지금 다 분열됐어요. 체코는 체코대로, 슬로는 슬로바키아대로 따로 나가야 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민족적인 분쟁이 조선족에게도 없을 수 없어요. 지금 중국에 소수민족이 50개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제일 큰 쪽은 위구르족이 1800만이 됩니다. 그러나 조선족이 분리독립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그 말이죠. 얘 너희들은 고구려 영토에 와서 산다 그 말이야. 독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더 심각한 문제가 이제 간도가 있어요. 지금 연변 일대. 이건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해란강을 끼고 돌기 때문에 섬처럼 생겼던 간도인데 이것을 옛날부터 18세기부터 한국 영토라고 주장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1800년대에 이종환이라는 사람이 감계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다 한 끝에 이 누구 땅이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 땅이다. 그게 우리 조선족이 제일 많이 살기 때문에 지금 연변 그 일대. 그러니까 영토는 속지주의가 있고 속인주의가 있어요. 이거 속인주의로 말하면은 바로 우리 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옛날부터 연구가 있어요. 만약에 통일된 뒤에 이걸 주장한다. 이럴 때는 난감한 일이다. 그래서 일본 놈이 만주를 다 먹기 위해서 공작을 꾸며놓고 1908년에 간도는 조선 땅이 아니라 청나라 땅이다 줘버렸어요. 이게 간도 신협약이라는 것입니다. 요새 국회 모 의원이 간도 신협약은 무효다 하는 것을 또 본회의에 올려놨어요. 지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대책이 이제 문제죠. 네. 대책이 심각합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느냐? 전쟁을 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네. 우리는 정말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동북공정을 철회하고 고구려 역사라는 걸 다 인정해주고 다만 우리 영토에 있었으니까 세계문화유산에 우리께 등장하고 우리가 관리 보호하고 또 제일 첩보로 돌아가자 그 말이야. 일사양용으로 가자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한 역사를 두 역사로 보면 알맞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인정해주자. 이걸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역사는 2000년 역사로 쫄아들고 영토는 대동강 이남으로 더 요만큼 조모만하게 되고 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고구려 기상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 역사가 아닌 걸 우리 고구려 기상이 또 프론티어다 개치자 정신을 배워라 뭐 어쩌고 붉은 악마들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거기다 고구려 기상 이렇게 써있다고. 이제 그것도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구려 정신을 또는 고구려 역사를 제대로 지키려면 우리 고구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고구려 정신을 선양하고 고구려 유물을 보존하는 그런 일에 경각심을 가지고 현대 시민으로서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사는 현대사입니다. 묵은 역사가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씨다. 여러분, 주몽의 성이 고씨라는 것 또는 고구려 왕실이 전부 고씨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도 고씨 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고구려 후예다. 또 이렇게 일단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튼 주몽이 고씨라는 것을 표방을 했어요. 성을. 고대에는 성이 없어요, 대개. 성을 갖는 사람은 아주 특수한 신분들, 이를테면은 지배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백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을 가진 사람이 100명쯤밖에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백성이. 오늘날은 이게 전 국민이라는 뜻으로 통용이 되죠. 또 민중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지고. 아무튼 그래 주몽에 서로 오손도손 잘 살았다 이런 시대를 말해요. 이것은 유교에서 만들어낸 이상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요 순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의 근대사학에서는 이 요순도 다 부정합니다. 딱 어디부터 있냐면 은나라가 바로 이 중국에 있어서 이 청동기 시대의 시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자도 이때부터 갑골 문자, 즉 말하자면 한자가 생기기 이전에 초기 단계의 문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해석한 끝에 은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이전의 나라들은 거의 인정을 안 합니다. 사실 그래요. 오늘날 우리나라 쪽에도 단군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또는 단군이 대제국을 건설했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 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논쟁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5천년 전이라면 석기시대입니다. 석기시대라는 성이 고씨니까 이건 중국의 고대에 고양신이 하는 전설의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중국 역사를 배우면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태고에 이렇게 나오면서 천왕씨, 지왕씨, 임왕씨 또는 뭐 복희씨, 신롱씨, 황제씨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이게 전부 전설의 인물이에요. 최초로 농사를 짓게 해줬다는 사람이 신농씨 또는 이제 황제씨는 뭐 반제는 사람이고 반지는 짐승. 이건 인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점에서는 선사시대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근대사학에서는 이걸 전부 부정을 했던 겁니다. 요순까지도 다 부정했어요. 유교에서 가장 이상으로 삼는 것은 요순 정치입니다. 요순 시대에는 말이죠. 길가에 그때 돈이 없었지만은 길가에 돈이 흘러도 줍지도 않고 도둑도 없고 이렇게 아주 잘 인류가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외교 마찰이 중국은 중앙과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경제 강국이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강대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역사의 문제를 전체 자기네 중심의 역사를 모두 만들려는 사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세 번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족 문제, 소공책공 문제, 유민 문제, 고구려가 독자적인 정권이 아니라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 정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만약에 이 논리대로 얘기하면 중국의 역사는 전혀 진짜 왕조별로 개성성이 전혀 없는 나라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동북공정의 구체적 계획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사학자의 양식에 비추어서 조금 더 과장되거나 왜곡된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밝혀둡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동북공정의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씩 들어서 얘기를 펴나가겠습니다. 제일 첫째는 주몽의 성이